네, 2023년 5월 19일 이정훈입니다.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는 수복 전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칠 것처럼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 북한발 뉴스가 상당히 적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받은 자료를 갖고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5월 19일자입니다. 조선반도 정세가 폭발 직전인 단계로 거침없이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미제와 괴뢰 호정광들은 역대 최장기 프리덤 쉴드 합동 군사연습과 사상 최대 규모의 쌍용 연합 상륙 훈련에 이어 우리를 겨냥한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쌍용 훈련이 끝나기도 전인 4월 3일 조선 동해상의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 니미츠호,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호, 워인 이마이어호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우미기리호, 괴뢰 해군의 각종 함선을 전개해놓고 북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음파탐지, 추적, 파괴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광란적으로 편리했다. 이런 식입니다. 5일에는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의 행동화를 최초되며 괌도에 전진 배치된 핵 전략 폭격기 B-52H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을 괴뢰 지역 상공에 띄워놓고 전쟁 광기를 부렸으며 14일에도 핵 전략 폭격기 B-52H를 또다시 투입하여 연합 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 특수전사령부와 괴뢰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동원된 특수 강화 고공 강화 훈련, 괴뢰군 단독의 지상 협동 훈련, 기동 및 실탕 사격 훈련 등 미처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의 전쟁 연습이 쉴 새 없이 벌어져 조선반도 정세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치달았다. 대충 찾아서 보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이 공표와 때를 같이하여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 제고라는 간판 밑에 더욱 노골적이면서 위험천만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침략적인 미제와 괴뢰들의 군사적 압박 소동이 이렇다는 겁니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미제가 짜준 전쟁 각본에 따라 윤석열 역도와 괴뢰 군부 깡패들이 앞장에서 설쳐되고 있다. 전쟁열에 들뜬 윤석열 역도는 11일 흑백 전도의 북핵 미사일 위협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능동적 억제 대응 능력 보강이니 북을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 보유니 북의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확보니 하고 주제는 꽤 떠들어댔다. 네. 또 하나 봐드릴까요? 괴뢰 합동 참모본부 의장 노문, 괴뢰군 전방부대를 개처럼 싸다니며 적을 반드시 경멸하고 작전을 승리로 전개해야 한다. 고극도의 대결 공기를 고쳐야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보도가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런 보도만 보면은요, 우리가 도발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제가 G7 정상회담이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영국이 연합군은 그때는 연합국,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말을 루즈벨트가 제안하고 처칠이 받아들여서 이번 두 동맹국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로 하자, 줄여서 유엔으로 하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일본이 치고 하면서 중국을 참여시켜서 카이로 회담에서 3나라, 바로 이어서 테헤란 회담에서 소련이 들어와서 4나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4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독일을 항복시키고 그때 이제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자유프랑스군을 이끌고 파리는 내가 함락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휘를 하고 르클라르 사단장이 파리 입성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자랑하는 전차의 이름은 르클레르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하고 포츠담 선언에는 개입하지 못했지만 얄타 선언에 참여하면서 5번째 연합국이 되고, 그리고 그 5개 연합국이 협조한 나라들을 합쳐서 45년도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후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러이러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들은 그 체제를 만든 나라끼리 붙은 게 아니라 조그만 나라들이 티격태격한 거였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일부로 보고 쳐들어간 겁니다. 푸틴이 작년 개전연설을 보게 되면 원래 우리는 한 나라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쳐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참전도 하지 않으면서, 나토가 참전도 하지 않으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빼앗긴 땅을 찾는 수복전쟁에 들어가죠. G7 회담에서 좀 더 강한 공격 무기를 지원받으면 루안스키하고 크림반도를 되찾으면서 아마 정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죽거나 붕괴되면서, 그렇다고 러시아가 완전히 뭐 잘리게 찢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찢어지면 거기 난민들이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러시아 정부가 자기 국민들은 관리를 하되 이제 서방을 위협하지 못하는 약한 대국, 힘없는 대국, 그렇게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미안한 얘기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죠.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런 승리의 그룹, 그걸 만약에 새로운 연합국이라고 한다면 그게 G7하고 나토 뭐 그런 모임이 될 텐데, G7은 전부 다 나토 국가고 일본만 빠져 있는데, 우리가 G7 회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나토 플러스 국가가 되면서 이게 새로운 연합국이 되면 앞으로 이 세계 질서는 그 나라 중심으로 짜이면서 중국이 골치 아프고 북한이 골치 아프면 그것들을 쪼개거나 어떻게 없애버립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할래? 대한민국이 합쳐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1차 대전이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자기네 속국인, 자기네 영토인 세르비아에 갔다가 세르비아 청년한테 저격을 당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그 세르비아 지역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랑 합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있었어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프러시아는 같은 독일어권인데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티격태격 다투다가 서로가 독일의 대표라고 하다가 이 둘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독일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한번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르비아 지역을 오스트리아랑 별 인연도 없는데 오스트리아 바로 남쪽에 있다는 이유로 니들이 관리해 하면서 세르비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르비아는 잘 융합이 안 돼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왔을 때 청년이 저격함을 해서 전쟁이 터지는 게 1차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제정치가 요동을 칠 때는 이 골치 아픈 나라는 야 니들이 관리하고 줘버립니다. 북한같이 골치 아픈 나라 핵 못 갖게 하는 거 한국에 갖고 니들이 잘 컨트롤해서 핵 없이 만들어 하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분단도 그렇게 됐듯이.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북한의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한이 겁먹었다는 얘기예요. 우선 왜 그걸 먹었는가 하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러시아가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북한 항구를 쓰고 싶은데 그걸 통제하거나 어떻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그 이득을 누렸는데 그게 상실이 돼버렸죠. 흑룡강성 쪽에서는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물건 빼면은 북한의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북한의 가치는 이번에 그 앤드류 그임이라고 CIA에서 코리아 미션 센터장 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조선일보 주최 세미나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 8군하고 2사단, 그 다음에 제5공군은 대만 중국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일본에 있는 5공군, 미 7함대, 제3 해병 원정군도 바로 전투에 투입되죠.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이 대만 중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하려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때려주면 돼요. 그거 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면 돼요. 북한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딱 길을 딱 뚫고 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러우 전쟁에서 미군이나 나토군이 참전도 안 하면서 수복 전쟁으로 가죠. G7에서 젤렌스키 불러서 회담도 하고, 젤렌스키 부인은 우리나라 먼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만나러 히로시마 갔겠지. 윤 대통령도 히로시마 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북한한테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방송이 나오고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민노총인이 주사파니 하는 자들이 날뛰는 겁니다. 날뛰는 겁니다. 요 자들을 잡아내야 돼요. 이게 딱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흔드느냐, 우리끼리 내분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번에 뭐 김의겸이가 뭐라 그랬지? 한동훈한테 또 당했지. 뭐 문자 메시지를 정부 예산으로 보내라 그랬다. 그건 내가 직접 보내는 거다. 하여간 김의겸이 같은 자들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 자들이 직접 지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쓰리 쿠션으로 그렇게 와서 자꾸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 김남국이 같은 사람, 민노총, 그 중에 아주 핵심은 딱 숨어서 뭔가 받아서 이렇게, 북한은 알려주진 않고 하지. 자꾸 우리끼리 갈등만 일으키는 거지. 이게 북한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요, 지금 뭐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합참이 직접 통제하자는 쪽으로 지금 군사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전략사를 만든다면은 저는 공군에 둬라. 합참에 직속을 두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북한이 저렇게 시끄럽게 나올수록 우리는 지금 합참에 있는 심리전 부대를 육군 특전사로 보내거나, 육군 특전사하고 해군의 특전 여단을 합쳐서 합동 특장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부대하고 심리전 부대도 합쳐져 가지고 다양한 북한 공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북한 가서 뭐 테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민주화 시야에 넣도록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는 국정원이 만들면 돼요. 아니면 저한테 맡겨도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특전사 친구들이 또는 공군의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무인기 가지고 그 이란의 특수전사령관 솔레이니만이 또 제거하고, 알카에다 1인자도 제거하고, 아프간에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붕괴시키는 겁니다. 핵전쟁이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자멸을 뜻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떠들수록 북한을 탁탁 쳐야 됩니다. 이게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에 BND가 이런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 니콜라이 교회 맞을 겁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호네커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는 좌파들이 애국적인 보수 세력 나가라고 하는 데모가 됐는데, 사실은 빨갱이 쫓아내는 데모가 촛불이었거든요. 그런 시위를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도 움직이려면 누가 믿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좌파들이 민주화운동할 때 미국 믿고 했잖아요. 미국 CIA 믿고 했듯이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과 우리 특작사를 믿고 하도록 공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날뛰면 날뛸수록. 북한은 우리 쪽에 민노총이나 이런 조직을 날뛰게 만들겠지만, 우리도 북한을, 김정은을 뒤흔드는 조직이 북한에서 만들어져서 날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안보실하고 국가정보원,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서, 자, 평화통일 방법이 뭐냐? 그냥 뭐 쌀이나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백조가 우아해도 밑에서는 막 적고 있고, 그리고 그 우한 몸짓과는 별도로 개걸스럽게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평화 속에서도 엄청난 군비 경쟁과 피 흘리는 훈련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공작전을 과감하게 해라. 그러면 어쩌면 윤석열 정부는 통일 내지는 통일에 가까이 가는 큰 위협을 이룰 수도 있다. 북한이 날뛸수록 북한은 취약한 거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